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은 벤츠에서 새롭게 출시할 EQS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알아본다기보다는 살짝 간을 보는 수준인 것 같아요. 일단 벤츠에서 2차 최초 출시를 4월 15일로 지정을 해놨고요. 그 전에 디자인적인 요소라든가 이 차만이 갖고 있는 특징점을 살짝 간만 보는 수준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간만 보자 라는 취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 차는 전기차예요.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근데 전기차 중에 가장 럭셔리한 전기차로 탄생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도 럭셔리한 전기차가 있죠. 하지만 벤츠에서 발표하기로는 정말 안락하고 기존의 벤츠 S클래스가 갖고 있던 차의 엘레강스함과 럭셔리함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전기차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오늘 간을 세 번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인테리어, 하나는 익스테리어, 그리고 하나는 벤츠에서 이번에 최대한 강조해서 발표한 사운드스케이프, 그러니까 차의 어떤 주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리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테리어 부분을 보게 되면 사실 다른 건 없고 벤츠에서 새롭게 구현한 그 하이퍼 스크린이라는 부분, 이 하이퍼 스크린은 총 너비가 56인치나 되는 대형 스크린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의 스크린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표면에는 하나의 스크린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내용물을 보게 되면 결국은 3개의 스크린으로 나눠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계기판, 하나는 메인 스크린, 그 다음에는 패신저 사이드에 있는 보조 스크린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3가지 스크린이 표현이 됐는데 이 사이즈를 보게 되면 가장 가운데에 있는 메인 스크린은 17.7인치의 스크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전자가 보는 계기판은 12.3인치, 그리고 패신저 사이드에 있는 스크린 역시 12.3인치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차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잘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차에 타고 있는 모든 탑승자들이 원활하게 볼 수가 있는 이런 스크린으로 구성을 했고, 이 스크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날 뿐더러 이 차의 고급스러움을 더 표현해 준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사실 이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하이퍼 스크린은 2018년도에 벤츠 A클래스에서 처음 도입이 된 거고, 이번에 EQS에서 적용되는 이 하이퍼 스크린은 더 대형화돼 있고, 그리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MBUX 인포테인먼트를 추구해서 운전자나 아니면 기타 탑승자에게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EQS에 적용되는 하이퍼 스크린은 제로 레이어 인터페이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특징은 어떤 거냐면 운전자나 아니면 사용자들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이용을 할 때 메뉴를 스크롤하거나 아니면 음성으로 명령을 내지 않더라도 이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차가 미리 인식을 해서 접근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항상 어떤 시간에 누구한테 전화를 한다 그러면 그 시간이 됐을 때 운전자가 별도의 명령이 없어도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는 프롬프트 기능이 있대요. 그런데 사실 매일 걸다가도 하루 안 걸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지 않는 그런 부분도 적용이 물론 되어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이 편하지만은 않고 때로는 귀찮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진화된 부분은 운전자가 평소 다니는 길에 어떤 요철이라든가 바닥에 파토리라고 해서 길이 이렇게 홀이 파여진 곳에서 이렇게 피해가는 이런 길들을 지나갈 때 그 위치를 정확히 인식을 해서 그 부분을 지나갈 때는 서스펜션의 어떤 압력 조절을 새롭게 한다든가 서스펜션의 높낮이 조절도 미리 구현을 해서 운전자가 특별히 그 부분에서 어떤 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차가 알아서 하는 그런 동작을 학습해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점점 발전되는 인터페이스 자체가 기존의 운전자가 물론 입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차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운전자한테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늘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차가 이 벤츠 EQS 모델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차가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부분과 그 학습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아니면 탑승자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기능이 점점 더 추가될 것 같은데, 이게 쉽게 이렇게 와 이거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뭔가 한쪽으로는 이렇게만 하면 더 좋아지는 세상이 펼쳐지는 게 맞는가, 뭔가 이렇게 반대급부적인 생각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참 궁금하네요. 저는 처음엔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차가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귀찮아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조종해야 되는 이런 귀찮아지는 면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근데 그런 귀찮아진 면이 생긴다 하더라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운전자나 탑승자가 혼자 판단하고 스스로 했던 부분을 차가 학습해서 나보다 먼저 해준다면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느낌도 들지만 내가 어떤 반려견을 키우듯이 이 친구가 나와 교감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들면서 뭔가 차에 애착이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한쪽으로는 이거 좀 무서운데 이런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이퍼 스크린이 이렇게 나오겠구나라는 걸 알아봤고요. 만약에 그 패신저 사이드, 소위 조수석이죠.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는 그 조수석 앞에 있는 스크린은 기본적으로 인포메이션을 안내해주는 스크린은 없어지고 별 모양이라든가 공상과학에 나올 듯한 이런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차를 더 우아하고 인테리어를 더 멋있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약간 별 모양 같은 게 이제 반짝거리죠. 아무래도 벤츠의 별 마크를 좀 더 강조해서 고급스럽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할 EQS 인테리어 재질은 다양한 마감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럭셔리카에 들어가 있는 어떤 목재라든가 유리, 플라스틱 이런 재질들이 그대로 다 EQS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밑에는 아주 큰 수납 공간으로 구성을 했다고 하거든요. 실제 차를 보면 어느 정도 큰 공간을 차지하게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해지네요. 자, 그리고 이제 외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외관은 벤츠에서 얘기하기에는 원 바우 라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활 모양이라고 하는데 트렁크 본네트 위에 ABC 필러를 이루는 루프 공간까지 다 해서, 물론 루프가 솟아서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하지만 어떤 라인 자체가 끊어짐 없이 하나의 라인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듯한 뭔가 이렇게 둥글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위장막이 쓰여진 상태로 보는 거기 때문에 위장막이 벗겨졌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될지도 상당히 궁금하고, 이 차는 기존에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오버행이라든가 리어행 같은 경우 충분히 차의 성격에 맞는 설계가 가능했나 봐요. 일단 벤츠가 그동안 S클래스에서 갖고 있던 긴 오버행이라든가 리어행을 이번에 상당히 짧게 표현을 해서 미래지향적이고 휠베이스를 더 넓히면서 안에 그 실내 공간을 더 확보했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차를 보게 되는 가장 첫 번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전기차들의 특징이 오버행과 리어행이 많이 짧아진 추세예요. 물론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리어행, 오버행 자체가 간섭이 많이 일어나서 실제 차가 주행할 때 운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의 동작이라든가 아니면 운행 능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기차에는 충분히 표현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차의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이 EQS에서도 그대로 표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휠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22인치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휠이 22인치가 적용이 돼도 실제 오버행과 리어행이 짧을 때 휠이 생각보다 이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2인치가 어느 정도로 커 보일지, 이 차의 구성 요소로 어떻게 눈에 띌지 실제 차를 봤을 때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 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벤츠 EQS의 외관 디자인은 날렵한 선이라든가 뭔가 스포티한 부분보다는 좀 더 둥글둥글하면서 왠지 모르게 차가 더 커 보이는 듯한 이런 느낌을 더 들게 할 것 같고요. 거기에 고급스러운 그런 라인이 좀 더 가미돼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운드는 우리가 오디오를 틀었을 때 스피커에서 나오는 사운드는 아니고요. 차가 주행을 할 때 차가 스스로 표현해주는 사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운드스케이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 주행할 때 이 전기음이 싹 들어오잖아요. 이게 엔진차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더 전기음을 강조해서 소리가 더 날 수 있게 표현을 한 건데, EQS 같은 경우는 어떤 소리가 날지 모르겠지만 운전 자체를 스포티하게 할 때라든가 아니면 부드럽게 할 때 이렇게 표현해주는 사운드 자체가 달라진다고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운드를 통해서 좀 더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까지 날 수 있게 한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사운드를 설계한 사람이 이름이 토마스 키퍼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강력한 기계와 끈끈한 연대를 원하는 사람한테 바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소리로 표시가 될지 정말 궁금하고 4월 15일 날 차가 발표될 때 이 소리를 빨리 듣고 싶어지는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EQS 간보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봤고, 4월 15일 날 EQS가 정식 발표가 되면 자세히 여러분과 또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